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새벽입니다. 전인책입니다. 어제 또 한 번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내란제 수괴 혐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특부심 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현직 국가원수인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 서울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를 했더군요. 그 소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약 4시간 만인 밤 11시 10분경에 체포특부심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정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배신한 김계리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만 출석을 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공수처의 체포시한 48시간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수처는 오늘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서부지방법원일까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간에 불과 6시간, 그 6시간에 어떤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 6시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제 권력은 의회에서 절대다수 171석에다가 같은 진영 의석까지 합쳐서 192석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것이 결국 오늘 이 사태를 낳은 겁니다. 그 참패를 누가 만든 것입니까?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군사행동을 내란이라고 하는 걸 넘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열흘이 넘게 지나도록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정치적 레토릭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아주 진지하게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나라 최고 권력은 윤 대통령과 그 뒤를 권한 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대행의 대행인, 권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민주당이 꽉 틀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최고 권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민주당과 진보좌파들은 비로소 내란이 종식되었다 이러면서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경향신문을 보면 그 환호성을 지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 대비한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한쪽은 아주 절망이 찬 표정, 그리고 한쪽은 환호성을 지지르는 아주 큰 사진. 나라는 지금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 우파와 집단주의 좌파의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일까요? 건국 후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세 분을 제외한다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외로 망명을 떠났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모두 아들들이 구속되는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김대중은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시켜서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하게 했죠. 그 4억 5천만 달러가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게 드러났지만 노무현 정권 검찰은 그 송금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포장을 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글쎄요, 그게 이적죄인지 과연 통치행위로 덮을 수 있는 문제인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무도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많은
혐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문재인만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이게 서훈이 책임질 사건입니까? 그리고 서해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무엇보다도 국가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타이 이사젯 사건에다가 판문점 도보다리 위해서 적장 김정은에게 국가 기밀이 담겼을지 모를 넘겨준 이적죄 혐의, 이런 혐의까지 수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그리고 그 안에도 관봉권으로 옷을 사입은 혐의, 타지마을로 대통령이 전용기를 몰고 간 혐의, 온갖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 소환 한번 받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전직 대통령 여우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윤석열은 왜 문재인을 끝까지 감쌌을까요? 오래전 이 방송에서 어쩌면 다음 정권은 문재인, 윤석열 전 정권이 적폐청산을 공략하는 쪽에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의 적폐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윤 대통령의 인기는 엄청나게 치솟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총선은 대승을 거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막상 임기 절반을 지나자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전복됐습니다.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면서 이 내란죄라고 주장하는 야당과 법리 다툼을 벌였다면 솔직히 별것 아닌 초겨울밤의 해프닝 같은 윤석열 정권의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상자도 없었으며 특별한 불상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이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헌문란이라고 할 만한 헌법기관이 마비된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상실령을 선고받은 이재명이 이 제로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파문은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맡은 한동훈은 윤한 갈등의 앙금 때문인지 놀랍게도 여기서 반윤석열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두고 내란을 자백했다면서 윤석열을 버렸습니다. 그 무렵 이 야당의 내란죄 공세에 지친 윤 대통령은 내란은 얼토당토 않다면서 차라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치고 나갔습니다. 탄핵 소추를 두려워해서 야당과 한동훈에게 굴복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윤 대통령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치판엔 신사도가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를 내주면 그 다음을 빼앗아가는 속성을 윤 대통령은 몰랐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면서 급격하게 힘을 잃었습니다. 권력은 민주당으로 한꺼번에 쏠려갔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장들은 비상계엄 해제 순간부터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현직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신병 확보 경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아예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구속해버렸습니다. 지금 국수본부장이 사실은 경찰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 됐습니다. 이 수사기관 중에 가장 먼저 이빨을 드러낸 쪽은 공수처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재인이 재살려고 퇴임 직전까지 혼신의 힘으로 만들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이 검수완박 탓에 검찰과 공수처에게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 특수본, 이 특수본은 서울 고검장 박세인이 책임을 맡고 있는데 한동훈이 직계 후배라고 그러죠. 이 검찰 특수본은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으니까 이와 연관되어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요?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달리 그 수괴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아주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직권남용 같은 범죄를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요? 거기다가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 외환의 범죄 외에는 소출당하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직권남용으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가 이 논리를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경찰과 군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공수처에 없는 내란죄 수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모든 시비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출을 할 수 없으니 직권남용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다 보니 연관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변명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소환을 했고 3번 소환을 했는데 이에 불응을 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또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간 크게도 법에 명시된 공수처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치두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에 정해놓은 단서조항을 적절하게 써먹은 겁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은 오비락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최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순영은 오동훈과 같은 2년 판사들이 스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오동훈은 왜 서울중앙지법을 피했는지 국민 앞에 당당히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 관저 주소지 관할이라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말입니다. 자, 이제 공수처는 끝까지 법의 정신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어디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문제가 나오자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의 반응은 아주 간단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다.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입니다. 공수처가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일은 이 나라가 상권 분립이 되지 않은 나라였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공수처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을 쇼핑한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이념 성향이 같은 판사들이 모여있는 법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저는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거래 의혹을 모두가 눈 감고 있는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했는데도 아직도 권순일, 김만배의 재판거래 의혹은 파헤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법 카르텔일 뿐입니다. 어쩌다 판사라는 자리에 오른 탓에 평생 떵떵거리며 보통 사람들을 눈 아래 헐겨보면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정말 좌파라면, 정말 진정한 진보라면 이 김만배, 권순일이 재판거래 의혹은 먼저 파헤치자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 입을 닫고 있습니까? 솔직히 오염된 몇몇 판사들은 다른 수많은 청백리 판사들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만약 공수처장 오동훈이 제가 염려하는 대로 오로지 윤 대통령을 감옥에 넣기 위해 서부법원을 택했다면 공수처장 오동훈은 이 빚을 언제 다 갚으려는 걸까요? 어떻든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세상 인심의 무서움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6일 공수처의 2차 비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론은 공수처 편을 드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신문을 처음부터 읽었다면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윤 대통령을 산의 칼럼과 사설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온 동아일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 위법 수사 주장을 펼쳐온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여론전을 확대하기 위해 보이콧 작전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가요? 솔직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은 법조인은 물론 언론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언론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모른 체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일면 헤드라인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 일면 헤드라인에 중만한 활자로 깔아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역 대통령을, 현역 국가원수를 체포를 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명예와 위신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국격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우리 보수 언론들이 이 문제를 일면 헤드라인에는 깔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도 이제 목을 걸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법원에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포기를 한다던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후 5시 열린 체포적부심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7시 4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인 변호사는 심사가 끝나자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의견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은 뒤에 경찰을 대량으로 동원해 거칠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는 소명을 잘했다면서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를 마친 직후에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죠. 그전에는 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참하게 기각이 됐습니다. 자, 한편 윤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으로 예정이 됐던 공수처 2차 조사를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고 공수처는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면서 오후 조사는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심신이 아주 피곤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서부터 닥친 이 경찰 병력들에게 5시간 넘게 시달리다가 끝내 체포가 되는 수모를 당하고 압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물론 변호인이 옆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낯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아마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을 겁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조사도 불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자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끝내 불응했습니다. 전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수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이재성 공수처 차장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에 이어진 조사에서는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도 쩔 답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예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는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까진 차마 할 수가 없었겠죠. 조선일보 등 많은 신문들은 아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한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문에 나온 법조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른바 부당한 수사에 맞서
구치소에 머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해서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을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부당한 조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입니다. 자, 이러니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오더라도 조사가 진척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당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는 10월 진행된 조사에서 극히 일부만 소화가 되는데 그나마 진술급으로 기재됐을 뿐 허사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더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법원이 청구를 한다면 그걸 설사 법원이 받아들인다 해도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원래 공수처 사건을 관장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어제 16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이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빨라야 오늘 낮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적 부심을 심리하는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이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체포시한인 48시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 시한입니다. 그런데 체포적 부심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시한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고 이제 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풍은요, 이제 돌풍이 될 조짐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가 됐고 사태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주로 정당의 지지도로 우리가 추정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정하지만 역풍은 이미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전화 면접조사죠. NBS 지표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 측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로 오차범위 내지만 1, 2위가 바뀐 것입니다. 이 면접조사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보통입니다. 갤럽도 그렇고 이 MBS 조사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재명에게는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이 MBS 조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캐시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시행을 한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아니지만 1위가 이제 바뀐 것입니다. 이게 한 넉 달 만입니까? 국민의힘은 35%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33%로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국당이 8%, 개혁당이 3%,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17%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아직 차기 주자를 찾지 못한 우리 보수층을 약간 허탈케 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6%,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3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70세 이상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64%로 가장 높았는데 70대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는 불과 17%였습니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이 50%, 그리고 민주당은 28%였습니다. 50대에서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3%.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40대에서는 민주당이 49%, 국민의힘은 불과 16%로
40대의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했습니다. 거의 모든 조사에서 그렇습니다. 30대에서는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28%. 이건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20대에서는 20대가 보수세가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높습니다. 민주당이 31%, 국민의힘이 22%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반가운 점은 이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29%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4%. 역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 약간 앞섰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30%로 양당이 팽팽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그리고 우정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이 공수처장의 정식 명칭이 그렇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부장, 이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지난 15일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했다. 자, 이게 제대로 인정되려면 몇 고비를 넘어야 될까요? 이른바 공조본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접촉해서 이 관전의 정보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도 변호인단은 고발 이유로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의 말입니다.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시설과 체포를 대비해서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서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 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서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고문을 위조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계속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55 경비단장에게 도장을 달라 이래서 수사관이 그 도장을 날인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55 경비단장이 그걸 용인을 했느냐 안 했냐는 문제는 그건 진술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공문서 위조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만은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울까 합니다. 사필규정. 혹신이 있어서 제 기도를 듣는다면 힘이 되어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